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재기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기로 할게요. 앞쪽 강의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봤어요. 순차 정렬 알고리즘, 버블 정렬 알고리즘, 선택 정렬 알고리즘, 그리고 삽입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반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재기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재기적인 알고리즘은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라고 해서 알고리즘 내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재기 알고리즘이라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호출하다 보니 호출을 계속 하다 보면 호출의 끝이 없으면 무한해지는 거죠. 메모리도 스택이 쌓여서 메모리 폴트가 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탈출 조건을 잘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룰 거고요. 재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 하노이 타워예요. 서양에서는 놀이기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재기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팩토리얼 있죠. fn이 n 팩토리얼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n이 1보다 큰 정수일 때 f의 n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f의 n은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다. n 팩토리얼 자체를 이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1, 2, 3, 5, 8, 13, 21, 34 보면은 자기 자신은 앞에 두 개 항에 합하고 같은 수를 배치한 걸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F의 1,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1로 출발하고요. n이 3보다 큰 정수일 경우에 Fn은 F의 n-1 더하기 F의 n-2다. 이와 같이 지금 보면 명제를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재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재기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재기 알고리즘에선 재기 호출 전보다 호출한 후가 이 재기 알고리즘을 탈출하는데 근접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한정으로 계속 호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풀이 나고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팩토리얼의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팩토리얼은 이제 n이 자연수일 경우에 성립을 하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오류를 취하면 될 테고, 만약에 n이 1하고 같다라고 하게 되면 1 팩토리얼은 1이죠. 그 외일 경우에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호출하게끔, 지금 보면 팩토리얼 펑션 내에서 팩토리얼 펑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재기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탈출 조건이 n이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n이 0보다 작을 땐 바로 탈출하게끔 되어 있고, n이 1일 경우에도 바로 1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0보다 클 경우엔 호출하고 나면 n-2를, 그러니까 f의 n을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f의 n-2를 호출하니까 언제나 호출한 후에는 호출 전보다 n 값이 1이 감소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n이 0에 근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점점 탈출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기 호출 전보다 호출 후가 탈출 조건에 근접하기 때문에 탈출 조건이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노이 타워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하노이 타워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둥 A에 원판들이 크기 순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노이 타워에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원판만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원판 위에는 큰 원판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A에 있는 N개의 원판을 B라는 기둥을 이용해서 C라는 기둥으로 옮겨보자. 이와 같은 것들을 나무로 되어 있는 놀이기구를 판매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어릴 때 이와 같은 놀이교구를 사용하는 곳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노이 타워를 수학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n-1개의 도를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의해 가지고 A에 있는 n-1개의 도를 C를 이용해서 B로 옮기는 거죠. 가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옮긴 거예요. 가정에 의해 A에 있는 n-1개의 도를 C를 이용해서 B로 옮긴 거예요. 가정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에 의해 A에 있는 도를 C로 옮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에 의해 B에 있는 n-1개의 도를 A를 이용해서 C로 옮기는 거죠. 따라서 n개의 도를 옮길 수 있다. 우리가 수학에서 이 제기적 기납법 수열을 배울 때 이와 같은 증명법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제기적 기납법에 대한 증명이 본인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수학 고등수학에서 수열에 대한 부분 가보시면 제기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기적인 기납법을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계속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수학적인 지식을 먼저 한번 익히고 와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노이 타워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봐보면 T의 N은 N개의 도를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T에는 n-1개의 도를 한번 옮기고 한 개의 도를 옮기고 또 n-1개의 도를 옮기니까 n-1개의 도를 옮기는 건 두 번 그리고 한 개의 도를 옮기는 건 한 번 수행한다. 즉 T의 N은 2 곱하기 T의 n-1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그거는 2 곱하기 T의 n-1 플러스 1이라는 건 n-2개의 도를 두 번 옮기고 또 더하기 1을 곱하기 2하면 2의 1승 더하기 1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2의 n승 2의 n-1 더하기 2의 n-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 해서 2의 n-1승계가 될 거예요. 둥비수열이죠. 둥비수열의 합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점점점 2의 n승은 2-1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 해서 실질적으로 둥비수열의 합인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하노이 타워의 알고리즘 수행 시간은 빅고의 2의 n승이에요. 앞에 우리가 정렬할 때 사용했었던 건 n의 제곱이었는데 만약에 n이 100이라고 하게 되면 n의 제곱은 만이에요. 근데 2의 n승일 경우엔 2의 100승이면 2의 10승이 10의 3승이니까 2의 100승이게 되면 10의 30승 굉장히 큰 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실제 n의 제곱에 해당하는 수행 시간과 빅고의 2의 n승에 해당하는 시간은 빅고의 n의 2의 n승이 굉장히 큰 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C 언어로 이 하노이 타워를 구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노이라는 그러한 펑션을 만들 때 원래 길 돌들이 있었던 소스 기둥과 이동할 수 있는 기둥 하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동시켜야 될 목적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은 n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즉 src 소스에 있는 기둥을 u스는 이용할 기둥, 데스는 우리가 이동시켜야 될 기둥이고 n은 지금 소스에 있는 돌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동할 돌이 없다. 그럼 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리턴하면 될 테고요. 해야 할 일, 소스에 있는 n-1개의 돌을 데스트를 이용해서 어디로? u스로 이동하자. A에 있는 걸 C를 이용해서 B로 n-1개의 돌을 옮기는 거죠. 소스에 있는 n-1개의 돌을 데스트를 이용해서 u스로 이동하자. 그리고 나서 한 개의 돌을 어디로? 소스에서 데스트로 이동하자. 지금 A에서 C로 이동한 거예요. 화면에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u수에 있는 n-1개의 돌을 뭘? 소스를 이용해서 어디로? 데스트로 이동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B 기둥에 있는 n-1개의 돌을 A 기둥을 이용해서 어디로? C로 이동하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하노이 타워 소스 코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A에 있는 3개의 돌을 B를 이용해서 C로 이동하여라 라고 호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A에서 C로 이동하고 A에서 B로 이동하고 C에서 B로 이동하는 요게 2개의 돌을 A에서 C를 이용해서 B로 이동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1개의 돌을 A에서 C로 이동하고 그 다음 B에 있는 걸 A를 이용해서 C로 이동하는 게 B에서 A, B에서 C, A에서 C 이와 같이 해서 총 7번을 수행을 하면 3개의 돌을 A에 있는 돌을 B를 이용해서 C로 이동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개론적인 형태의 알고리즘만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알고리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고리즘이 뭔지 살펴봤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근적 표기가 있다. 그중에 최악의 경우 비고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반복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이 이 알고리즘 방법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알고리즘 중에 순차적으로 정렬하는 순차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었고 그 알고리즘 성능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C 언어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언제나 효율 출판사 사이트에 가게 되면 C 언어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버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나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고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봤어요. 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4가지 정렬 알고리즘만 다루었었는데 사이트 내에서는 셀 정렬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제기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본 강의에서 얘기하면서 탈출 조건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제기적인 알고리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호출하다 보면 제기적인 게 스택이 계속 쌓여가지고 영원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하게 되면 스택 메모리가 풀이 차서 메모리 폴트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탈출 조건을 잘 지정해야 한다고 했었죠. 제기함수로 호출한 후가 호출하기 전보다 탈출 조건에 근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하노이 타워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봤고 하노이 타워 알고리즘 성능 분석도 했습니다. 하노이 타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C 언어로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중에 킥 정렬이라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지금 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킥 정렬 알고리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복잡해요.
피벗을 이용해 가지고 피벗보다 큰 값들은 앞쪽에, 피벗보다 작은 값들은 오른쪽에 배치시켜서 피벗을 정확한 자기 위치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피벗 앞쪽을 제기적인 방법으로 호출하고 또 피벗 뒤쪽에 있는 걸 또 다시 제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 퀵정렬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본 강의에서 뺐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퀵정렬 알고리즘을 여기 와서 학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이진 탐색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고 힙정렬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부분과 제기적인 알고리즘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분할 정복 알고리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병합정렬 알고리즘도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프로그래밍과 탐욕 알고리즘인데 동적 프로그래밍과 탐욕 알고리즘을 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탐욕 알고리즘과 그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이 5, 6, 7장을 통해 가지고 동적 프로그램과 탐욕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어요. 좀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문제, 제기적인 방법, 분할 정복 외에도 동적 프로그래밍과 탐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알고리즘을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들을 전부 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가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본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탐욕 알고리즘과 동적 프로그래밍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언제나 효율 출판사에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하시길 원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방문자 게시판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휴일 티스토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잡다한 내용들도 올라와 있으니 오셔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휴일의 언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